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 한국 연예계를 더럽힌 인성 갑질 여배우들. 한국의 여배우들은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종종 선행을 통해 아름다운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배우들은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무례함과 오만함으로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며 한국 연예계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갑질과 무례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성 갑질 여배우 TOP4를 조명합니다. 이들은 외모와 명성에 취해 대중과 동료들을 무시하며 연예계를 자신의 무대처럼 휘저었습니다. 4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허언증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과거 한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착용하며 연기했는데 역사적 고증을 중요시하는 사극의 서클렌즈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착용한 렌즈는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력 보정을 위한 보안렌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렌즈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 검사에서 내 사진을 찍었는데 운해가 다른 사람보다 거의 2배 정도 크다.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입시에서 유화 그림으로 떨어졌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그 시험에서 유화는 그리지 않았으며 떨어진 이유도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에 불과했습니다. 허언증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구에서는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안재현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기 위해 부부간의 카톡을 일방적으로 캡처해 SNS에 공개하며 그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안재현은 대중에게 맹비난을 받게 되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부부간의 대화는 주로 감정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내용이었고 외도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결국 성격 차이로 끝났지만 구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돌리며 그를 국민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이후 구에서는 방송 활동을 이어갔고 안재현은 2년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사이 구에서는 연애 중이라고 밝히며 방송에서 세상엔 반이 남자고 널린 게 남자라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연애 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은 그야말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위는 서예지입니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회에서 김정현은 상대 배우인 서연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차가운 표정으로 주의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행사 내내 그 어떠한 미소나 유연함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표정은 끝내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촬영 현장에서 기온과 과몰입을 이유로 대본 수정까지 요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정현은 작가와 PD 그리고 상대 배우에게 불편을 끼치며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피하려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김정현의 비전문적인 태도와 성격 논란은 서예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에게 냉정하게 대하라고 지시하며 이를 통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예지는 스태프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김정현에게는 딱딱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며 그의 스킨십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늘 왜 이렇게 했는지 말하지 말라며 김정현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감독, 스태프, 상대 배우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중도 하차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딱딱한 스캔들로 불리며 서예지의 인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예지가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한 비판은 날로 거세지며 그녀의 남성 관계와 집착적인 성향 또한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예지가 윤호윤호와 손호준을 연이어 사귀며 두 사람의 우정을 깨트린 사실에 대해 대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예지는 윤호윤호와의 관계를 끝낸 후 그의 절친이었던 손호준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호윤호가 군대에 가자 서예지는 손호준과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손호준은 그 당시 너희 우정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내가 한 방이면 끝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예지의 과거에 대한 논란은 점차 확산되었고
그중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그녀의 학창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닐 때 서예진은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서예지가 친구들에게 애들 앞에서 맞고 날아갔던 땡땡이도 애기 엄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예진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하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후 졸업식에서 쌍수를 한 뒤부터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모두 어머니가 되었으며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촬영장에서의 갑질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서예진은 스태프에게 폭언을 일삼고 차에서 흡연을 해 간접 흡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태프가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그녀는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혼내기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하녀처럼 대우받았다고 주장한 이도 있었습니다. 서예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스태프들도 굶어야 했고 스태프의 휴대폰 검사까지 했으며 휴대폰 배경화면을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자신의 팬카페에 가입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 연예인은 난생 처음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서예지가 김재욱을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미리 맞춰놓은 동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중앙선을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진짜 죽을 뻔했던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감독과 상대 배우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에 피할까지 느꼈다고 하니 큰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2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 외에도 수많은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건을 일으키며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실신하는 연기를 펼쳐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펜트하우스의 악역 캐릭터처럼 드라마틱한 전개였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자숙기간 없이 곧바로 연예계에 복귀했고 2010년에는 백화점에서 1억 11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미국에서 외상 결제를 승인했으나 결국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해고당하게 되었으며 신은경은 대출을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신은경은 자신이 드라마로 인해 무산된 일이었다며 직원과 잘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수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냐? 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신은경은 힐링캠프 출연 당시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직접 키운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양육권만 있었고 아들은 8살 때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8년간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양육비조차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보내왔으며 그마저도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가며 아들을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신은경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지만 전 매니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신은경의 말은 모두 허위이며 할머니의 말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신은경은 허언증이 있어 자신이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신은경은 자신이 모성애가 없다고 고백하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고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 남편 친구 등은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되었으며 신은경은 그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은경은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실업 상태에서도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매년 2억 원 정도를 해외여행에 쓰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 활동을 중단한 후 다시 복귀하여 활발히 연기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은 아직까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위는 고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배우이자 논란의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고현정은 강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현정은 드라마 괴물의 제작 발표회에서 인터뷰 도중 주변 소음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인터뷰 중인데 소리 내면 안 되죠? 누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나요? 조용히 해주세요. 인터뷰 중인데 덜그럭덜그럭 소리 내지 마세요. 라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사회자가 현재 인터뷰 중이니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겨우 인터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현정의 갑작스러운 발언은 후배 배우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후배 연기자 최윤영이 어린 연기자들이 무난히 잘 소화해낸 연기를 보며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하자 고현정은 인터뷰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며 곧바로 지적했습니다. 옆에 있던 대선배 윤여정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만해. 라며 말리려 했지만 고현정은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점은 별로 없다. 우리가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고 대답하며 최윤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어 애들은 애들일 뿐이다. 애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냐. 며 공개석상에서 후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주저없이 내뱉었습니다. 윤여정이 다시 말리자 고현정은 마침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는 고현정의 발언을 우문현답이라며 칭찬했고 이로 인해 상황은 마치 고현정이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드라마 리턴의 촬영 현장에서 고현정과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녀가 PD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결국 드라마의 주연 배우 교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현정은 오전 촬영은 하지 않겠다며 12시간 이상 촬영하면 작업하지 않겠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며 PD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논란들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중 제작진이 고현정의 연기 톤 때문에 재촬영을 요청하자 고현정은 화가 나서 자신의 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CP가 고현정을 설득하려 밴의 문을 열었으나 고현정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CP는 수미터에 매달려 끌려갔고 결국 신고는커녕 고현정을 붙잡기 위해 빌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개그맨이자 토크왕으로 불리는 지석진은 고현정에게 똑같은 태도로 대우받았을 때 참지 않고 돌직구를 날려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 고쇼의 진행자였던 고현정은 평소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말투를 게스트에게 그대로 사용했는데 특히 지석진에게는 방송 초반부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현정은 지석진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했던 일화를 꺼내며 지석진 씨가 상 받은 적이 있어요? 라며 마치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이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지석진 씨가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있으셨나요? 라며 주변 MC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태원까지 이 친구 웃긴 친구는 아닌데 가수로 데뷔한 친구 아닙니까? 라며 고현정에게 아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고현정은 그냥 약간 특이하신데 되게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라며 지석진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석진은 짜증 섞인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 했지만 이후부터는 고현정에게 직접 돌직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진은 고현정 씨 진행 어때요? 라는 다른 MC들의 질문에 기사가 조금 안 좋게 났던데요. 라며 게스트와 시청자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고현정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고현정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지석진은 바로 그거예요. 정색하는 것 좀 고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직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석진은 고현정 씨는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결혼 생활에서도 제일 힘든 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라며 고현정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현정은 누가 지석진 씨에게 저런 질문을 했어요? 라며 주변 MC들에게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옆에 있던 김영철은
사실 우리 지석진 씨는 토크의 신으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거든요. 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MC 정영돈도 그럼요. 라며 지석진의 편을 들자 결국 고현정은 내가 왜 예능을 한다고 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석진은 정말 처음 보는 진행 스타일이신데 이게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쇼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글에 따르면 고현정이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어들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내막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사진은 고현정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글쓴이는 고현정 교수가 자주 지각하며 학생들을 데려가 술을 마시고 놀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에 담배를 피운 것인데 고현정이 담배를 피운 곳은 흡연이 금지된 지하 강의실이었고 연기 교육을 위해 담배를 피우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기 중에 10회 이상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난 학부모의 항해 전화가 있었음에도 종강할 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웠으며 담배로 항의한 사람에게는 과대표가 그냥 무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현정과 정용진의 관계는 물론 신세계 가문 내 오랜 논란과 저주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루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루머는 신세계 가문에서 고현정을 왕따시키기 위해 영어로만 대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현정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자 신세계 가문에서는 대화를 프랑스어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고현정은 이에 대해 그분들이 그런 유치한 짓을 할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고부간의 관계가 항상 좋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속옷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피곤한 얼굴로 마중 나온 모습이라든지 명절날 여자는 바닥에 엉덩이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는 시어머니 이명애 회장의 과거 인터뷰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고현정의 시집살이가 꽤나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명문가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닌 그저 인기 연예인이었던 고현정이 아들 정용진과 결혼하려 했을 때 재벌가 중에서도 재벌가인 이명애 회장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시댁의 입장에서도 고현정의 언행이 늘 언론의 표적이 되다 보니 신세계 가문이 며느리 고현정이 아닌 고현정의 남편 정용진이나 고현정의 시어머니 이명이라는 식으로 가문이 언급되는 것을 불편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현정은 결혼 초기부터 시댁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9년 후 고현정과 신세계 가문 사이의 전통적인 원한은 풀리지 않았고 고현정은 이혼을 강요당하며 두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15억 원의 현금과 인사동의 스타벅스 지점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탓인지 고현정은 한동안 신의염을 앓으며 병원을 자주 찾았다고 전해집니다.